자, 안녕하세요. 우리 고2 친구들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주 수업을 안 봤어. 그지? 우리 친구들 지난주 수업 안 보시면 안 돼요. 네, 지난주 수업도 꼭 보시고 지금 이번 주에는 2019년 6월 모의고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2018년도의 6월 모의고사 쌤이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 쉽죠? 이번 거 엄청 쉬웠죠? 라고 쌤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쌤이 점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등급 컷을 확인을 해보니까 1등급 컷이 93점, 그러니까 엄청 쉬웠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번 2019년도 6월 거는 88점인가? 조금 낮아요. 조금 낮은 편이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왜 그런 점수가 나왔는지 조금 쌤이 봤을 때는 한 90에서 90, 89에서 91 사이가 나올 만한 90점 전후로 나왔을 만한 상황 같은데 이번에 88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풀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먼저 우리 늘 하던 대로 1번부터 10번 화작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1번부터 10번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자, 1번부터 10번 지문은 이제 화작 지문인데요. 화작 지문. 이번에는 취미활동으로 뭐죠? 우쿨렐레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우쿨렐레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학생의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 여러분들 쉽게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친구가 학생이 이 발표를 하기 전에 발표의 계획을 먼저 세웠겠죠. 그 발표의 계획이 여기에 실제로 반영이 얼마나 되었는지, 반영이 안 된 건 뭔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갑시다. 1번 발표 중간에 질문을 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해야겠어. 자, 보시면 거기 맨 위에서 1분단에서 보시면 한 4번째 줄, 5번째 줄을 그거 보시면 모르시는 분 있나요? 잘 보이시나요? 뭐 이 문단에서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청중들이 나한테 물어보네? 그거에 맞는 대답을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잘 했고요. 자, 이번에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해야겠어. 그랬네? 자, 통계 자료. 우리 지난번에도 이거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도표 혹은 뭐 그래프, 도표나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뭔가 정확한 수치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뭐 몇 건 혹은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통계 자료의 활용이 전혀 없죠. 통계 자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자, 3번에 최근의 상황을 언급하며 화제 선정의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최근의 상황 어디 나왔냐면 제일 맨 처음 1문단 맨 위에 나오죠. 요즘 취미 활동으로 악기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상황의 언급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발표 내용과 관련한 제안을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해야 되겠어. 자, 제안했나 한번 봅시다. 자, 제일 마지막 보시면 지금까지의 발표가 우쿨렐레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배우기 쉬운 우쿨렐레로 공부에 지친 심신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럼 어때? 제안을 함께 맞죠. 그러면서 발표 마무리 맞죠. 자, 그 다음 5번에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해야 되겠어. 그랬네? 자, 보세요. 1문단에 첫 번째 문단의 제일 마지막 문장 보시면 오늘은 여기죠. 올려볼게요. 여기 있죠?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하면서 우쿨렐레 어원, 유래, 종류, 장점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안내를 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통계 자료는 나타나지 않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거 여기 있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맞추고. 자, 기억이 뭐였냐면 사진 1문단에서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할 때 사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쿨렐레의 각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 우쿨렐레를 정면으로 찍은 큰 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랬어. 자, 지금 보시면 도입 부분이에요. 도입 부분에서의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 여러분 우쿨렐레를 아시나요? 이런 내용인 거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쿨렐레의 대략적인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큰 사진 하나만 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 그래서 1번 탈락. 자, 이번에 니은. 영상이네요. 이 문단에 지금 재생되는 우쿨렐레의 공연 영상처럼 이렇게 돼 있어. 자, 거기 보시면 여러 연주자들이 손으로 줄을 튕기며 연주하는 모습이 벼룩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2번 우쿨렐레의 독특한 연주법을 보여주기 위해 이건 괜찮아. 근데 우쿨렐레와 다른 현악기의 연주 장면, 우쿨렐레에다가 다른 것까지 지금 다른 현악기가 나타났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2번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우쿨렐레의 유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쿨렐레의 기원이 된 악기의 사진을 제시하였어. 자, 디귿을 보시면 사실은 사진 속에 포르투갈 악기인 마체테를 받아들여 그랬네요. 자, 그러면 기원이 된 악기의 사진. 기원이 된 악기가 뭐다? 마체테 라는 포르투갈의 악기래. 그러면 포르투갈의 악기의 사진을 제시를 하면 맞죠.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4번 우쿨렐레와 기타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두 악기의 사진을 제시했다. 자, 리을 보시면 지금 우쿨렐레와 기타의 특징이 아니라 우쿨렐레가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 그 쉐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대.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의 우쿨렐레를 쭉 보여준 사진이 있는 거지 우쿨렐레와 기타를 비교한 거 아닙니다. 그죠? 4번 안 되겠고요. 5번 우쿨렐레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복주와 합주가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그랬는데, 자, 미음 볼게요. 영상에서처럼 연주자가 우쿨렐레를 연주하면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어. 자, 지금 5번은 그냥 이렇게 요즘 여름방학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배우 최우식이 계속 우쿨렐레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거기서 지금 보시면 그냥 우쿨렐레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혼자 연주할 때, 다 같이 연주할 때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 관련이 없어요. 독주 합주에 대한 문제 자체가 아니었다. 그래서 5번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디귿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넘어가면 이제 3번. 다음은 학생의 발표를 들은 뒤 다음은 학생의 발표를 들은 후에 청중들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자. 청중 1이 뭐라고 했느냐. 음역에 따른 몇 가지 우쿨렐레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 발표를 통해 몸통 모양에 따라서도 다양한 우쿨렐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유익했어. 자, 청중 1 친구는 지금 유익했대. 몸통 모양이 다르면 연주할 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자, 지금 청중 1은 몸통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유익했다라는 평가를 하며 그 더 깊은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게 좋은 강연이었다. 좋은 발표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청중 2는 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우쿨렐레 강좌를 수강했어. 누가? 내가. 그죠? 청중이 내가 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우쿨렐레 강좌를 수강했어. 즉 청중 2가 본인의 경험을 한번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지만 나처럼 박자에 약한 사람에게는 다루기 힘든 악기였어. 그래서 우쿨렐레가 배우기 쉬운 악기라는 말에는 공감하기 힘들었어.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은 없을까 기대했는데 거기까지 다루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어. 뭐 이렇게 됐죠. 즉
아쉬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결국에는 지금 이 발표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어. 어떻게? 본인의 경험. 맞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청중 3은 뭐라고 했느냐? 우쿨렐레에 관해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았어. 우쿨렐레의 몸통 모양에 따른 종류 중에서 오리지널형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그걸 감안해서 연주 장면에서는 오리지널형만 보여준 것 같아. 멋진 연주를 보여줬으면 하고 바랐는데 짧고 소박한 연주 장면만 보여주고 끝나버린 점은 아쉬워 그랬네요. 자, 저 위쪽에 보시면 이쪽은 참 좋았어. 이러이러한 건 좋았으나 마지막에 이거는 좀 아쉬워. 이렇게 하고 끝났어. 자, 문제. 적절하지. 아이고, 살에 걸렸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도 쉽게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답은 4번이죠. 4번에서 보시면 지금 청중 1과 청중 3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과 관련된 의문을 제시하고 있군 그랬어. 자, 지금 보시면 청중 1은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예 없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청중 2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청중 2가 없죠. 그 다음에 청중 3은 이 사람도 청중 3도 지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보기엔 좀 아쉽네요. 없네요. 그런 내용이. 맞죠? 청중 1은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지금 실제로 본 적이 있어 그랬네? 실제로 본 적이 있어. 그럼 이건 누가 본 거야? 청중 1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니까 청중 1은 자신의 경험을 맞습니다. 청중 2도 자신의 경험이 맞죠. 근데 청중 3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가자. 자, 가는 활동지에 따라 진행된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신문 독자란에 투고를 하기 위해서 찬성 측의 학생이 작성한 초고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 갑시다. 활동지가 한번 나와 있죠. 활동지. 대기 오염이 심각하여 외출하기 힘든 날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용 마스크와 공기 정화기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진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부재, 5부제나 10부제 이런 거죠. 그것을 의무화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차량 부재 의무화에 대하여 토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해서 토론의 주제는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거였고 입론하고 교차 질의하고 반론하고 끝내자 이렇게 됐네요. 자, 가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토의를 하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회자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죠. 주제를 먼저 공표를 합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진행을 맡아서 하는 거죠, 사회자가. 찬성 1이 갑니다. 찬성 1은 지금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재를 의무화하자라는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재 의무화는 목소리가 너무 컸나세요? 벌써 목이 아플라고 해. 대기 오염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명한 차량의 운행 제한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재는 반드시 의무화해야 합니다. 자, 지금 찬성 1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딱 나타났고요. 왜냐하면 자, 이제 근거를 냅니다. 자동차가 내뿜는 다양한 유해가스가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중 이산화질소와 같은 질소 산화물은 인체에 해로운 것은 물론이고 식물의 세포까지 파괴할 정도로 매우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차량 2,288만 대 중에 80% 이상인 1,837만 대가 자가용 승용차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부재 의무화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고,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2부제, 5부제, 10부제 등 지역의 여건에 맞게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재를 의무화하여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찬성 1이 입론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차량 부재를 하지 말자라는 입론을 해주십시오. 라는 게 되겠죠. 저희들은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재를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 오염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자, 인정은 한데, 찬성 측에서 말한 것을 인정은 하지만 이것이 주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보다는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적으로도 대기오염의 원인이 자동차의 배기가스뿐만이 아니라 공장의 매연, 쓰레기 소각, 산불로 인한 연기 등이 다양하며 어떤 것에 영향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가용 승용차의 다수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디젤 기관보다는 유해성이 낮은 가솔린 기관을 사용한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유해물질이 덜 나온대. 자, 그 다음에 셋째, 차량 부재의 올라가. 차량 부재의 의무화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헌법 제23조 1항, 자, 지금 법을 딱 제시하는데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이든지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재를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둘의 입론이었어요.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이었고요. 여기 이제 남은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찬성 측의 학생이 쓴 초고야. 찬성 측이 자신의 주장을 쓴 초고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시작을 하죠.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상황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생활의 불편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그들 대부분은 자가용 승용차의 배기가스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아까 같은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을 대기 오염의 주범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또한 그들은 자가용 승용차의 대다수가 유해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디젤 기관이 아니라 가솔린 기관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까 직전에 했던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자가용 승용차가 전체 등록 차량의 80%가 넘는 1,800만 대 이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비록 한 대당 대기 오염에 끼치는 영향이 미약할지라도 한 대는 사실 미약하겠죠. 하지만 자가용 승용차 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1,800만 대가 넘으니까요. 분명 대기 오염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따르면 가솔린 기관이 디젤 기관보다 유해성이 낮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뭐가 더 나쁜지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은가 봐. 아직 연구가 안 됐나 봐. 그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차량 부재 의무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헌법 제23조 1항보다 아까 이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헌법 제23조 1항은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할 때 사용을 했던 법조항이죠. 자, 근데 이번에는 찬성 측도 법조항을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2항에, 그러니까 제23조 2항인가 봐. 그지? 자, 그래서 2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조항에는 법조항으로 지금 받아친 거죠. 물론 생업이나 사회적 약자 외에도 개인이 불가피한 사정 등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모두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재 의무화에 적극 동참하여 쾌적한 환경 도시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는 초고를 작성을 했네요. 자, 초고라는 거는 처음 쓴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교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일단 봅시다. 가문단부터 찬반 양측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아까 가문단에 있었던 거. 적절한 것을 고르라. 정답은 1번이었죠. 1번. 양측 모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사용을 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어디에 사용을 했나 한번 볼까요? 어디 사용을 했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찬성 측 사용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반대 측은 오자. 여기 있다. 헌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나와 있죠. 자, 두 사람 모두 찬성 측 1, 반대 측 1 전부 다 지금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 3, 4, 5번 한번 찾아봅시다. 2, 3, 4, 5번 찾아보지 맙시다. 어차피 그냥 쉽게 답 나왔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얼른 상황이 좀 진정이 되어서 여러분하고 만나가지고 수업을 하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눈 마주치면서 수업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쌤이 보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강 수업 중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좋아요 꾹꾹꾹처럼 좀 봐. 자, 5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반대측에서 할 수 있는 교차질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교차질이의 역할이 뭐냐면요. 토론을 할 때 이 교차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상대방이 입론에서 했던 주장을 약화시키는 질문을 하는 거야. 니네가 이러이러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게 교차질이에요. 그래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반대로 이제 찬성 측도 반대 측의 입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런 걸 교차질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갑자기 막 카톡이 뜨고 있는 상황이네요. 미안합니다. 자, 2018년 6월 말 현재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 순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 친환경 자동차가 지금 현재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환경 오염에 그러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자동차 개수는 줄어들고 있겠네. 맞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전기차는 36,835대로 1년 만에 2.3배로 늘었고 수소차는 2.4배로 늘었고 하이브리드 차는 이렇게 해서 3배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대수가요. 36,000에 여기 35만에 358에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친환경 차량이 늘어날수록 차량 부재를 도입을 하였을 때, 시행을 하였을 때 효과가 어떨까? 전체 차량 중에 친환경 차량의 대수가 많아지면 차량 부재를 사용했을 때, 시행했을 때 효과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대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 보세요.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재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아니, 내 차는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량 부재에 해당하면 억울한데? 뭐 이렇게 되겠죠. 비싼 돈 주고 환경 오염 안 일으키는 차 샀으니까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6번. 가의 찬성 측에서 반론을 위해 작성했던 메모 중 나를 쓸 때 반영하지 않은 것을 고르자 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토론을 할 때 입론을 했던 거 있잖아. 그죠? 자, 근데 그때 찬성 측에서 반론을 하려고 이제 한 거야. 반대 측에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려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나를 한번 쓸 때 생각했을 때 반영하지 않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1번. 반대 측의 법적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또 제시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했어? 어때요? 아까 보시면 나문단에 하나, 둘, 밑에서 한 5번째 줄 보시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 항을 추가적으로 법적 근거로 제시를 했죠. 맞죠? 그래서 1번은 했습니다. 얘가. 2번에 차량 부재 시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음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해야 함 그랬어. 자, 지금 여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까? 나그래 설문조사 결과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3번에 자가용 승용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원인이라고 인정한 반대측 입장에 주목을 해보자. 자, 어디에 주목을 했을까? 어디에서 나왔을까? 나문단에 이문단 그들 대부분은 자가용 승용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입론에서 사용하였던 정보 중에서 반박의 근거로 다시 사용할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게 어딨냐면요. 찬성 측에 중간쯤에 보시면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1837만 대가 승용차다, 뭐 자가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그것을 어디서 다시 한번 사용을 했습니까? 나문단의 디귿 문장에서 다시 사용을 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반대측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 중에 타당성이 약한 것은 없는가 검토를 해보자. 검토를 했어. 그죠? 그래서 찾아냈어. 그게 어디게? 자, 나문단에서 또한 밑에서 하나, 둘, 한 8, 9번째 줄 또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따르며 가솔린 기관이 디젤 기관보다 유해성이 낮다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타당성이 약한 것을 찾아서 적용을 시켰죠. 그래서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시키지 않은 것, 메모한 내용에서 적용시키지 않은 것은 2번 뿐이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 이거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제가 7번이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억에서 미음 고쳐쓰기 틀리면 가만두지 않죠. 진짜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수업만 똑바로 들으신 분들이라면 고쳐쓰기에서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한국인이라면 이렇게 하면 어색해 라는 느낌이 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대충 맞으면 이게 왜 틀렸는지 느낌이 안 올 수가 있는 건 인정합니다. 쌤도 영어를 못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한국말이고요. 우리가 지금 24시간 내내 사용을 하고 있는 말인데 틀린 것을 틀렸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자, 보세요. 기억에서 미음을 고쳐 쓰기 위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개선 이거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에서 찾아서 보세요. 기억이 제거하기 위하여 할 때 제거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거하는 거는 어색하죠. 뭘로 바꿔? 더 좋게 고치자는 개선하기로 바꾸면 더 좋겠죠. 1번은 좋습니다. 2번에 니은 앞뒤 문장의 연결이 어색함으로 하지만으로 고치자. 보세요. 그리고야 그리고 니은이 그리고인데 이걸 하지만으로 고쳐보재. 앞뒤 문장을 봐야 되겠죠. 앞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가용 승용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상하죠? 뭘로 바꿔봐? 하지만으로 바꿔볼게. 여긴 지금 역접이 들어가야 돼. 순접이 아니라 역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이나 뭐 그러나나 뭐 그런데나 뭐 이런 걸 넣어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그들 대부분 자가용 승용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적절하죠? 그래서 하지만 좋네요. 자, 그 다음 디귿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앞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그래서 디귿 이것은 자가용 승용차가 전체 등록의 80%를 넘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요거야. 요거하고 앞문장하고 순서를 바꾸자고? 바꿔볼게. 자, 그럼 그 전 문장하고 그 니은 그거부터 봐야 되겠죠. 그럼 니은을 하지만으로 바꾼 다음에 하지만 그것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자가용 수용차가 전체 등록 차량의 80%가 넘는 1800만 대 이상의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문맥이 안 맞죠. 지금 문단 내에서 문장의 그 이 문맥이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앞문장과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3번 이렇게 되고요. 자, 4번 리얼 조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전문가들 의로 고친다. 자, 그러면 보세요. 리얼 보시면 또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따르면 전문가들의 견해 안 되죠.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자, 그 다음 미음 삭제해보제. 물론 생업이나 사회적 약자 외에도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 등은 고려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필요하지가 않아.
그죠? 여기에서 지금 주제는 뭐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촬영 부재를 의무화하자, 시행하자 이거잖아. 근데 뭐 이러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는 거는 뭐 인정해 줄게. 뭐 이런 내용은 굳이 집어넣어서 통일성을 해치게 만들 필요가 없어. 모든 문장은요.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문장은 이 글 전체의 주제를 향해 있어야 돼. 거기서 틀린 문장, 이 문장은 오류가 없는데? 오류가 없다고 해서 그 안에 있더라도 전체적인 주제의 맥락과 맞지 않으면 삭제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글이 되는 방법입니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삭제를 하면 좋겠다.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이렇게 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쉬웠죠? 왜 이 시험이 88점밖에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입니까? 2019년 3월인가? 2018년 3월하고 2019년 3월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야. 특히 비문학, 독서 지문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그 정도 되면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겠지만요. 참 그래. 1등급 맞는 애들은 특징이 쌤이 봤을 때도 이번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한데 애들 좀 고생 좀 했겠는데 이러면 보통 2등급 이하 점수가 흔들려 있습니다. 출렁거렸어요. 많이 떨어진 거죠. 몇 개씩. 평소의 점수보다 몇 개씩 더 틀린 거야. 근데 1등급 애들은 무서워. 기껏해야 한 개 더 틀립니다. 그러니까 등급 컷이 진짜 어려워. 이번 시험 진짜 어려웠어라고 해도 88, 89. 이번 시험 진짜 쉬웠어. 92, 93.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두 문제밖에 더 안 틀려. 그 1등급의 힘인 거야. 걔네들은 아무리 난이도로 봤을 때는 엄청 더 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지. 오케이? 자, 지금 이것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1등급 컷이 88까지나 내려갔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볼게요. 학교 신문, 이번 글을 물음에 답하시오. 학교 신문 편집부의 일부 정사항. 교내에서 열리는 디카시 쓰기. 디카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지털 카메라 디카에 플러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문문문학 시 이렇게 결합이 된 신조어인가 봐. 디카시 됐죠? 디카시 여러분 미안 시간이 끝났어. 여기서부터 다음 회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뿅.